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공공부문이 노란봉투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면 바쁜 말투로 노동부 장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장면을 제가 정말 여러 번 봤는데 지시를 그냥 깔고 앉아있는 공기업들이 많습니다. 내버려두면 개혁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진보당의 전종덕 원내부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종덕입니다. 국회에 거의 없는 보건학 석사십니다. 네. 30년 넘게 간호사셨고. 네. 간호사도 국회에 거의 없죠. 우리 간호사 국회의원 2명 있습니다. 중원 이수진 의원 계시고 네, 민주당에 맞습니다. 그리고 예. 전종덕 의원님. 예. 예. 현직 간호사 하실 때 주로 어느 과에서 일하셨어요? 예, 근무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여러 부서에 일을 다 했고요. 잘하는. 네, 어디요? 주로 이제 뭐 병동에도 있었고 병실에 환자분들 계시는 네. 곳에도 있었고 중환자실에도 잠깐 있었고 또 소아과 또 병실에서도 있고 그랬습니다. 힘든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는군요. 그 그렇죠. 셋이 가장 가기 싫은데 아니에요? 뭐 간호사가 뭐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일을 해야죠. 네. 한국수력원자력 얘기를 우선 할 겁니다. 네. 아니 공부 열심히 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여전히 꿈의 직장이에요. 한국수력원자력. 네. 공기업 중에서도 가장 대우 좋다고 잘 알려진. 여기가 지금 노란봉투법을 우회하려고 했다. 네. 뭘 어떻게 우회했다고 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 한수원하고 한수원에 자회사가 2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청소 업무나 시설 관리, 그다음에 특수 경비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약 3,0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게 한수원하고 그 자회사하고 서로 이제 업무 지시서를 정하는데 그 일명 시방서라고 하죠. 그걸 정하는데 작년 7월에 맺은 시방서와 올해 3월에 맺은 시방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네. 전체 작년에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방서가 9개 조항이 빠지고 10개 조항만 남아있는 거죠. 일명 다이어트를 한 거죠. 시방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예. 원청의 책임은 다 드러내고 그냥 형식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주로 이제 현장 책임자를 그 자회사가 두도록 하고 있고 그 자회사의 현장 책임자가 현장에서 지휘 감독이나 업무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써 있습니다. 계약 대상자 여기 종업원의 화면에 지휘 감독 나오네요. 및 업무 처리, 네네. 노무 관리 및 복무 교육 유지라고 있었는데 그걸 없앴다. 네, 이게 여기 무슨 자료에 의미? 나와 있는 것처럼 예. 결국은 임금이라든지 노동 조건이라든지 이런 그 근로 시간이라든지 복무 규정 이런 것들을 원청이 그것을 다 지휘하고 지시하고 했던 업무들을 서로 시방서 포함되어 있던 내용들을 다 삭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여기 있는 주체가 여기 정확히 써 있진 않지만 원청이 이런 걸 해야 한다라고 써 있는 건데. 시방서는 그 원청과 하청이 서로 맺은 약속 그렇죠.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그걸 네. 작년까지 있던 걸 예. 올해 없앴다는 건 작년과 올해 있었던 일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정부가 들어와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정부와 여당이 그래서 이제는 하청업체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규율을 헐렁하게 바꿨다. 그 이제 7월에 맺은 시방서가 3월을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그냥 변경됐다는 겁니다. 3월이면 그냥 그러니까 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이걸 그렇습니다. 한 거잖아요. 예, 법 시행되기 전에 핵심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 조항을 다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린 정말로 하청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질 거야.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며 이런 얘기잖아요. 예, 사용자로 인정되는 항목을 다 삭제한 것이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되어 있고 그건 자율적으로 자회사 하청업체가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네. 원청의 책임을 다 회피하는 걸로 다 삭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러면 진짜로 개혁의 걸림돌인 게 청년들한테 워너비인 공기업이 이렇게까지 법을 피하려고 들었으면 게다가 3월에 이렇게 바꿨다는 네. 건 그러니까 뭐 그전까지 신경 안 쓰고 있는 게으른 회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어떤 노무 전문가가 이렇게 코치를 해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보면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들여서 대부분
노조법 개정 노조법 시행 전에 컨설팅을 다 맡긴 겁니다. 한수원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것도 쪼개기 계약으로 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한 거고 그 사용자로 인정되는 조항을 다 삭제하도록 또는 개정하도록 이렇게 컨설팅을 해준 겁니다. 이게 조금 더 한수원의 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려보면요. 임금이나 채용 또 퇴직 뭐 퇴직금 이런 조항들이 실제로 2015년 시방세는 다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조항이 다 드러난 거죠. 심지어는 하청업체가 그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 그 임금을 지급했던 뭐 계좌이체 내역서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으로 원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런 조항도 다 삭제를 해버린 거죠. 그 이 직원들을 그냥 무법천지로 내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하청업체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런 이것도- 방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뭐든지 다 개입을 하고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되어 네. 있는 것인데 기본이 좀 설명이 돼야 되는 게 네네. 한국수력원자력은 딸린 시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땅이 엄청 많고 그리고 원자력이잖아요. 수력이고 네. 그냥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에도 전문성이 꽤 필요합니다. 그냥 청소하러 들어가시는 분들 교육받아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청소나 시설 관리 특수경비 하는 분들도 그 넓은 곳들을 관리하셔야 되니까 상시 한수원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으로부터 원청인 한수원을 빼내는 짓을 지금 네. 노란봉투법이 처리되기 직전에 했고 그걸 하려고 컨설팅을 받았다. 다른 네. 대기업들처럼. 맞습니다. PD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웃긴 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도입될 때 문재인 정부 때 네. 마지막까지 이거 도입되나 안 도입되나 계속 눈치를 보고 잠복해 있다가 대기업들이 이제 정말로 시행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김현장에 돈을 싸들고 가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경제지를 펴보면 4대 로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준비 한창 이러면서 광고를 내보내요. 사실상에. 시장이 새로 열렸다는 거죠. 아 이제 우리가 졌구나.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건 대기업들이고 근데 여기 공기업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 뭐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2년 유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중대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업장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중대재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큰 회사가 지금 3월에 닥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결국 방금 전에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든 시설 관리든 경비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업무인 거예요. 그러면 한수원 직원이나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사실 한수원이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렇게 하청 형태로 두고 있는데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도 한수원이 100% 출장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기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데 상관없는 회사로 만드는 작업을 그렇죠. 하고 상관없는 회사로 만들었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이나 근로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왜냐하면 상관이 있으면은 사용자가 되니까 사용자가 되면 개정 노조법에 따라서 교섭에 나가야 하니까 노동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하고 있고 또 원청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모든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수천만 원이나 수억을 들여서 컨설팅을 해가면서 노조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사용자를 지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좀 회피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이 법 개정을 선도해야 될 공공기관이 나쁜 선례를 만드는 데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서초동의 큰 로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겠어요. 왜냐하면 고객이라고 뭐 100대 대기업들만 찾아올 줄 알았더니 공기업들도 돈 싸고 실제로 찾아와서 컨설팅을 네. 받을 테니까. 네. 다른 공기업들도 이렇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하실 때 대통령께서 정부도 공공기관도 정부가 선례를 뭐야? 모범 사용자가 돼야 된다 네. 이야기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수억을 써가면서 이런 컨설팅을 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노조하고 대화는 거부하고 이런 비슷한 양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패턴이.
먼저 컨설팅 받고 컨설팅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사용자를 지워라. 규정을 바꿔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3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교섭 요구에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우리는 원청이 아니다는 이유로 교섭을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입장은 쉽군요. 이제 원청의 입장은 교섭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의 원청으로서의 존재를 지우자. 라는 방식으로 아마 로펌들은 컨설팅 해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으러 로펌에 뛰어갔다 온 거죠. 한수원이든 공항공사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공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컨설팅 비용으로 무려 2억 2천이 들었어요. 아, 이번에 네. 저 인천시장 국민의힘 후보 나오신 그분이 계실 때. 네, 그리고 뭐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들이 컨설팅을 맡기고 사용자 지우기에 나섰던 공공기관을 살펴보니까 대략 확인된 것만 해서 한 10곳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확인된 것만 있겠느냐. 대부분 그쵸. 324개 공공기관이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할 거다. 컨설팅을 맡기거나 노무사 자문을 받거나 이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다가 민주정권은 함부로 눈치를 좀 보기 때문에 함부로 낙하산 교체하고 뭐 이런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당수의 공기관과 공사의 사장과 대표들 지난 정권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뭐 대체로 그러니까 대체로. 네, 이제 뭐 이런 임기가 안 분들도 끝난 사람들은 기존 윤석열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한 본능적인 궁금증. 네. 대통령이 화를 내서 노동부 장관이 찾아가면 말 들을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의 숫자가 꽤 적은 것 같다. 근데 이제 개정한 노동법을 이렇게 개정했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정말 이 상시적으로 정규직이 해야 될 업무를 그 비용 절감이나 관리 효율을 위로 이렇게 비정규직들 특히 이제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업무 체계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 사장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교섭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청업체의 사장은 원청에서 뭔가 지시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로 뭘 하고 있으면 시키지도 않은 거 왜 하냐고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고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단위가 결국 원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퇴하고 싶다 이렇게 수도 없이 거리에서 외치고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노조법이 실질적으로 지배력,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사용자다. 이렇게 정해 준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개정 노조법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용자면 그 원청이 그렇게 행사를 하면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회피하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건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 보여요. 네, 맞습니다. 처음 설명으로 뭐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가 됐고 이제 진보당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 재래 언론을 보고 있으면 이번 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들의 이 노동관의 이제 정부의 노동관에 대한 표현이 완전 상반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도입돼야 되는가를 얘기하면 보수 언론은 그걸로 노조를 탄압하고 싶어하고 노조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울산에 가서 대통령이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보수 언론은 때리고 있고 네. AI를 얼마나 더 성장시킬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으면은 진보 언론은 노동자 때려잡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메시지 중에 저는 제일 중요했던 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연관이 깊은 이슈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기 싫어서 하청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17년부터 이런 거짓된 메시지를 내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학력이 떨어지고 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어디 어려운 일하는 공채들하고 똑같은 돈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직군에 따라서 다른 급여를 받더라도 네. 책임은 져라 라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한 가짜 메시지가 지금까지도 이 개혁을 되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원청이 다 책임져 주면 갑자기 뭐 월급이 이만큼 오른다더라.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예.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청에 있는 노동자들이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교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야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사정이 이렇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이해되는 지점이 있고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3% 올리는데 20%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꼼수를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비용과 행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정말 개정노조법 취지대로 본인들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하고 대화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컨설팅에 2억, 3억 이렇게 쓰는데 그 비용을 하청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돈 문제예요. 저는 진보당이라도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열심히 해가지고 홍보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네. 공공 분야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산업이든 실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인건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고용을 따뜻하게 해놓고도 회사가 무너지는지 아닌지 그 문제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하고 보수 언론이 그런 거짓말을 근거로 지금 노란봉투법을 우회하려고 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나오니까. 네. 이런 얘기였고요. 시간이 빨리 갔고 저 잠시 후에 개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갔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야기 반도 못 했는데요. 앞에 분들이 말이 많으셨습니다. 네. 기추자 박영식이라는 사람들 아닌지 모르 그 사람들 탓입니다. 진보당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빼고는 다 개헌에 찬성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진보당이 보시기에 지금 문제점은 뭡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실 많이 늦었죠. 우원식 의장께서 개헌 계속 하자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분은 있는데 10년째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헌은 이미 시대적 요구이고 이제 국민의 삶이 좀 바뀌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죠. 39년째 지금 개헌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이 하도 이제 소극적이고 개헌특위 구성도 거부를 하니까 각 당의 원내대표들을 다 의장이 소집을 했죠. 그래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 3가지를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 3가지에 대해서 입법을 서두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고 거기에 참석하는 원내대표들이 다 동의를 했죠. 지금 지방선거하고 같이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5월 11일까지는 법이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개헌안이 다음 주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개헌안이 빨리 나와서 논의를 거쳐서 5월 11일까지 통과되어야만 실제 지방선거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을 계속 거부할 게 아니라 그 어떤 대선이라든지 선거 시기에서는 모두 다 국민의힘도 다 개헌에 찬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헌 논의에 참여해서 빠르게 개헌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그 당 대통령도 개헌하자고 하셨었어요. 탄핵당하시기 전에. 맞습니다. 개헌하자고는 다 동의하는데 정작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산수를 해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15명이 돌아서 주시면 개헌이 가능한데 당장이라도. 그렇습니다. 설득 어떻게 하죠? 이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어쨌든 몇 의무예요. 의무입니다. 이건 국회 의무죠, 사실.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 이 명령을 제대로 받고 정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고 싶다면 저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의료개혁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간호사 편 들어주는 정치인이 많지 않거든요. 예. 다음번에. 네. 의료개혁 어떤 부분을 할까 너무 개혁할 부분이 많아서. 네. 의사가 얼마나 못됐는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다음번에. 네. 네. 다음번에 하시자고요? 네. 예, 지금 시간 내서 한번. 예,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고요. 네. 지금 3월 다시 원 네. 주제로 돌아오면. 그래요? 네. 3월 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이 교섭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민주노총 통계를 보니까 513곳이 교섭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교섭에 응하는 데는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교섭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뭐 노동부의 뭐 단체교섭 판단위원회에 뭐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같이 깔고 앉았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공공기관이 이렇게 나오는데 민간이라고 누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맞아요. 민간은 더 심각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들이 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용자성을 인정을 하고 노조하고 대화를 한다면 이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모두가 다 이익이 될 거다. 저는 이런 전향된 자세가 필요하다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이렇게 꼼수 쓰는 사업장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정말 노동자들이 사용자들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대로 제대로 대화해서 근로조건 지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네. 맛없는 당근 안 아픈 채찍. 예. 둘 다 좀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노사관계는 바뀌어야죠. 네.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